네, 지금부터 잠깐 앞으로 가서 한국어로 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트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류가 어떻게 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최초의 예리코라고 하는 네, 도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문명들,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뭐 인더스 강, 뭐 황하강, 뭐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착 생활의 결과물로서 도시와 마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다 이제 주거라는 것이 거주하고 네,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수업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공동생활, 그러니까 즉 이 고대 시대에는 사실 지금이야 이제 뭐 자본이 힘이고, 그 이전 중세 시대 때는 토지가 힘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시대는 결국 노동력이 힘이었고요.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이제 집대화하기,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거죠. 그 힘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거주시설, 주거시설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주택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고대 바빌론의 뭐 유적지 같은 것들이 뭐 기록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몇 번 강조해드렸는데요. 이 수업에서 가장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기록상 최초의 공동주택, 현재 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형태,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그런 대표적인 블록하우스, 블록집합주택과 블록형 집합주택과 가장 유사한 기원을 갖고 있는 인슐라라는 주택,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번 강조해드렸어요. 네, 인슐라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슐라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여기 오스티아라고 하는 로마의 외항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들이 되게 많이, 인슐라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오히려 이제 인슐라가 많이 있는 사이사이에 네, 일부 도무스라고 하는 고급 주택이 네, 좀 끼어져 있다, 이런 형태로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뭐 로마 시대 때 좀 이렇게 뭐랄까 융성했던 부와 경제적인 생활이 좀 축소되게 됐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더 밀집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더 작은, 세상이 더 작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주택도 더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형 집합주택의 어떤 전신인 네, 뭐 로우하우스 같은 얇고 긴 주택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르네상스 전후로 해서 타운하우스 형태로 이제 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굳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럽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유럽 여행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블록형 집합주택. 그래서 1층에는 상가가 있고, 보통 높이는 한 5층에서 6층 정도, 그리고 그 블록을, 도시의 블록을 딱 규정 짓고 있죠. 딱 꽉 채워서 네모나게 거의 짓고 있고, 가운데는 이제 중정이 있는 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공동주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되게 됩니다. 뭐 동양에는 공동주택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마 이제 씨족 사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덜 발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도 많이 관찰되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동양에서도 몇 안 되는 사례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여기 아까 영어로 툴로우라고 했고, 네, 한국어로는 이제 토루라고 부르는 네, 집합주택이 이제 중국에서 발견이 됐고요. 뭐 많이들 여행을 가죠, 구경하러. 네. 중국의 복건성, 대만이랑 마주보고 있는 지역 정도 되고요. 그 이제 내륙 안에 이렇게 토루가 많이 관찰된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 토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서양에서 관찰한 공동주택과는 달리 약간 이 건물 하나의 시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서양의 공동주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주택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네, 실제로 그 도시화가 이제 극대화되면서, 네, 환경이 상당히 이제 위생적인 환경이 되게 안 좋고, 특히 그 거주지 환경이 되게 열악해져요. 많은 이제 농민들이 이제 농토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면서 밀도는 더 높아지고, 그네들에 대한 어떤 노동 환경,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극심한 노동이나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잠깐 영어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수명, 여기 보면 이게 기대수명이죠. 네, 기대수명 1840년에서 1935년 기대수명이, 네, 뭐 최악인 경우에 한 20대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정도로, 네, 사실 좀 열악한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꼬르비제라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익숙하진 않겠지만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베네저 하워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도시 모델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시기의 도시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건축 이론들 대부분이 그런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등장했다, 이 시기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점점 도시가 이제 확장되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도 써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화가 진행되고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요 프루이트 이고, 뭐 발음에 따라서 프루이트 아이고라고도 하는데, 이 프루이트 이고가 이제 철거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프루이트 이고가 이제 버려진 다음에 아무도 안 살거나 거의 슬럼화된 거 상황에서 이제 철거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어쨌건 이 사건을 계기로 뭐 모던 건축의 죽음이라고도 이제 여러분 아마 도시 건축 이런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런 교회화나 공동주택에 대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제기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0세기 좀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되긴 했는데, 가장 큰 사건은 이제 1952년에 런던 스모그 현상이라고 해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게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좀 이렇게 환기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도시건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ESSD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뜻이고요. 지속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요 세 개가 가장 큰 축입니다. 실제로 뭐 두 개로 구분한다면 환경과 사회경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 개 다 배우게 될 거고, 특히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많은 도시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 사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례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경제적인, 즉 평등과 관련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래서는 제가 이제 따로 수업을 또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